오늘은 창업 및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에게 사업자 등록 전에 미리 알아야 할 점과 비용 처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업하시려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셔야 되고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창업하시기 전에 사업자를 내셔야 돼요. 사업자 없이 사업을 하는 순간 세무서에서 바로 연락이 오진 않아요. 1년? 아니면 2년 정도 있다가 연락이 오곤 하는데 반드시 연락이 오고요. 연락이 늦어질수록 납부해야 되는 가산세도 늘어나고 세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죠. 그러면 사업자를 내기 전에 뭘 해야 될까? 이거부터 고민하실 거예요. 먼저 창업 아이템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겠다.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 먼저 세무서를 많이 방문하세요. 세무서 방문하셔가지고 민원실 가시죠. 뚜벅뚜벅 걸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사업자 등록증 내려왔는데요. 임대차 계약서 여기 있고요. 업종은 무슨 업종을 할 거예요? 간이가 유리합니까? 아니요. 전 일반이 유리해요. 뭘로 내야 되죠? 저 업종은 이걸로 할 건데 개업일은 언제로 해야 되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 민원실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주실 거예요. 뭐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그 공무원분들도 많은 민원인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답변을 못 드릴 수 있어요. 아무튼 사업자 등록증은 10분도 안 돼서 나올 거예요. 사업자를 내기 전에 세무서에 가시면 세무서 앞에 세무사 사무실, 회계사 사무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가 보셔서 사업자 등록증 내기 전에 이번에 창업을 해서 사업자를 내러 세무서 가기 전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뭘 고려해야 될 게 있을까요? 라고 한번 여쭤보세요.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나이, 지역, 어디에서 이제 개업을 했느냐,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소득세, 법인세, 세액 감면 50%에서 100% 감면해줘요. 근데 이거 무턱대고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운이 좋으면 이 감면에 해당될 수 있어요. 보통 적용받지 못하고 놓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시기 전에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 또는 정 안 된다 그러면 지식인 또는 유튜버라도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나, 뭘 알아야 되나. 이 감면을 받으려면 청년이 아니어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받을 수 있어요. 꼭 청년이어야 세액 감면을 받는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청년이 아니더라도 지역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100%는 아니지만 50% 정도는 적용받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감면을 위해서 그 소사무실 등에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소사무실이라는 거는 이제 비상주 오피스 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에 뭐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주소지를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주는 곳이 덜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 소사무실이나 공유 오피스 등 사업자 등록증을 위해서 이제 소정의 비용을 주고 주소를 빌려주는 임대업자들이 있는데요. 이게 만약 그 오피스에서 사실상 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창업 감면 다 받으실 수 있어요. 100%도 받으실 수 있고 50%도 받으실 수 있고 물론 요건이 충족된다면요. 근데 이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사무실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 감면을 적용받았다. 근데 나는 거기서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전에서 소사무실에 임대차 계약을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냈는데 한 2년 동안 소득세 세액 감면 100%를 받았어요. 청년이어야겠죠. 한 3년 있다가 이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 거죠. 감면을 받았는데 사실상 비상주 오피스에 가보니 거기에는 딸랑 책상 하나 있고 컴퓨터 하나 있고 사업자 등록증이 그 한 평 남짓한 공간에 400개가 등록되어 있다. 이거는 사실상 납세자분께서 대전에서 사업을 영위한 걸로 볼 수가 없다. 직원도 없었다. 본인의 컴퓨터나 물적 시설 이런 게 없었다. 그러면 그동안 받았던 감면분을 예를 들어 3년치를 받으셨다면 이거는 뭐 끝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3년째 소득세를 뱉어낸다고 하면 100만원, 200만원 정도의 소득세가 나오셨던 분들이 100% 감면을 받으셨다면 그래도 타격이 크겠죠. 건강보험료도 다시 내야 되니까. 아무튼 소사무실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매우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금 계산서 어떻게 받죠?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러면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 받으실 수 있어요. 해당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건 적격 증빙이 됩니다. 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비용 처리도 되고 일반 과세자라면 10% 매입세 공제도 가능하거든요. 개업일자 이전에 지출한 비용은 누락하지 말자. 그리고 창업이나 사업자를 처음 내시는 분들은 그 세금계산서 양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세금계산서 발행받기가 너무 어렵다 또는 복잡하다. 그러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시면 그냥 개인 신용카드는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니면 체크카드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그냥 결제하세요. 결제하시고 나중에 해당 카드사에 전화하셔서 엑셀 시트 받으셔서 비용 처리 가능하니까요. 내가 정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도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복잡해. 너무 힘들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내 주머니에 있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세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놓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현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뭐냐면 현금 영수증을 받으실 때 사업자가 나오면은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잖아요. 현금 영수증 발행해 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업자 지출 증빙용으로 발행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게 없습니다. 바로 비용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로 사업자 지출 증빙용으로 발행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셔야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까 이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자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내 이름과 나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수령하는 게 복잡하고 힘들다면 내 개인용 신용카드 또는 나의 체크카드로 사용하시면 된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때는 핸드폰 번호로 발급받으시지 말고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저는 은행으로 바로 가시라고 말씀드려요.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보통 사업용 계좌를 만드셔야 되는데 사업용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본인의 신분증,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정도는 가져가셔야 돼요. 여기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고 나서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또는 내가 발급한 적이 있다. 그럼 이것까지 가져가시면 처음에 사업용 계좌 만들 때 한도가 늘어날 수 있어요. 보통 사업용 계좌 만들러 가시면 30만 원 정도 한도로 설정을 해놓거든요. 은행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입출금을 3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한 번 입금하고 한 번 출금할 때. 근데 이 세금계산서 거래가 있으면 그 한도도 늘려줄 수 있으니까 혹시 있으신 분들은 챙겨가라. 이게 왜 그러냐면 은행에서 요즘에 대포통장이 너무 많이 발행되고 발급이 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주긴 해요. 근데 한 달, 두 달 정도 있다가 내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다라는 걸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도를 또 풀어주세요. 이 증명은 세금계산서를 또 가져가시면 그쪽에서 풀어주십니다. 사업용 계좌를 만드세요.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은 그 본인 계좌가 있어도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 같은 경우 헤어샵 또는 음식점 또는 전자상거래도 될 수 있고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지 않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이 사용하시는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사용하셔도 전혀 무방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사업용 계좌를 만드셔야지 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 내가 그러면 사업용 계좌 꼭 상호가 들어간 사업용 계좌를 만드시고 그 사업용 계좌로 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사업용 계좌 이제 만드시고 공동인증서 발급받으셨는데 공동인증서가 너무 여러 개예요. 뭐 무료도 있고 11만 원짜리도 있고 4,400원짜리도 있어요. 뭘 발행받아야 되죠? 이렇게 문의 많이 들어오거든요. 4,400원짜리 공동인증서 발급받으셔서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무료 공동인증서도 하나 받으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발급받으신 다음에 홈택스 사업자 등록하러 가시면 되겠죠. 자, 정리하자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본인 신분증, 그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받으신 게 있으시다면 이것까지 챙겨 가셔서 사업용 계좌부터 만드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나는 사업용 계좌도 만들었고 공동인증서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키시는 거예요. 컴퓨터 키시고 홈택스에 가입하셔서 그 사업자 명으로 가입하시고요. 보통 이제 개인 명의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자 명으로 홈택스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개인으로 하면 사업장 그 전환하는 란이 있거든요. 그거 누르셔서 사업장 전환해서 하셔도 되니까 뭐 무방합니다. 편하신 대로 이제 홈택스부터 가입하세요. 그리고 이 홈택스를 왜 가입하냐? 두 가지 정도를 더 하려고 해요. 내가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고 사업용 계좌도 만들었으니 나는 이 계좌를 등록하겠습니다. 사업용 계좌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그 세금 계산서 발행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개인 신용카드 쓰시라고 하셨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홈택스 상에 등록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비용 처리하는데 조금 편리하실 거예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등록하지 않으시면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하실 때 카드사에 계속 전화하셔야 돼요. 아, 여기 뭐 이상원이라고 하는데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자료 좀 받고 싶어요. 번거롭고 복잡합니다. 사업용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일정 매출 이상이 됐을 때 등록이 안 되면, 이게 등록하지 않으면 매출이 어느 정도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 매출을 넘어섰을 때 세액 감면이 안 됩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뭐 이런 감면 제도가 많이 있거든요. 사업용 계좌가 등록이 안 돼 있다, 내가 복식부기자다, 그러면 이 감면분부터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엄청나게 페널티죠. 그리고 가산세도 나와요. 일정 매출 이상 됐을 때 등록하면 되지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홈택스 가입하실 때 미리 등록해 주시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보통 1인 창업자분들이나 혼자 세무 처리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부가세 신고 또는 소득세 신고 직접 홈택스에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홈택스에 미리 등록을 안 해놓으면 홈택스로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 자료가 안 떠요. 매입 자료가 안 뜨면 또 방법은 있겠죠. 신용카드사마다 다 전화를 하셔야 돼요. 국민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등등등 다 전화하셔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해당 자료 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메일로 보내준 자료를 홈택스 상에 또 기재를 하셔야 돼요. 이거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홈택스 상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등록해 놓으셔라 라고 저는 조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 그 누락되는 비용이 없어야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죠. 근데 보통 누락되는 비용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지갑 또는 나의 통장 또는 나의 신용카드에서 나가는 모든 금전은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챙겨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그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다 등록해 놓으라고 한 이유도요. 일단 비용을 모두 집계한 다음에 사업용이 아닌 걸 골라내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왜냐면 내가 쓴 비용을 하나하나 다 타겟팅해서 그걸 비용 처리 받는다? 쉽지 않으세요. 따라서 홈택스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등록해 놓으시는 거는 2번, 3번, 4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비용은 4가지에 의해서 그 처리가 되거든요. 요 4가지가 뭐냐면, 요즘에는 간이가세자도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가세자, 간이가세자가 발행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적격증빙 하나, 세금계산서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못하고요. 계산서라는 걸 발행할 수 있어요. 그냥 세금계산서랑 똑같은데 세금자 빼고 그냥 계산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2개.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이렇게 3개. 그 다음에 마지막이 현금영수증 이렇게 4개. 요렇게 4개를 가지고 적격증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챙기셔야 되고요. 현금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 현금을 사용할 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뭐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긁으니까 상관없지만 현금영수증 발행받으라고 했는데, 그 뭐 동네나 영세사업자분들 가시면은 뭐 저희는 카드도 안 되고요, 세금계산서 어떻게 발행하는지도 모르고요, 현금영수증 그 리더기도 없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업장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간이영수증 주시거든요. 이걸 간이영수증을 이제 첨부하셨다가 나중에 뭐 이렇게 주시는 거는 받아 놓으세요. 받아 놓으셨다가 이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는 안 돼요. 부가세 공제는 안 되고요. 소득세 때 비용 처리 가능하시니까 이거는 차곡차곡 모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도가 있어요. 3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3만 원이 넘어가면
현금 영수증 받으셔야 되고요. 세금 계산서 발행해달라고 말씀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그냥 신용카드 지출하셔서 비용 처리 인정 받으셔야 돼요. 이거 외에 또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청첩장, 부고장, 뭐 돌잔치 간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내가 그 결혼식 가가지고 카드 긁을 수 없잖아요. 요즘에 뭐 키오스크로 하는 결혼식장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 이것도 비용 처리 되거든요. 사업상 사용했을 경우에 비용 처리됩니다. 청첩장 같은 경우에는 현금 지출 20만 원 한도로 접대비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이거 부가세랑은 전혀 상관없는 건데 이 경우에 꼭 아셔야 되는 게 사업상 사용한 비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업에 사용한 청첩은 뭐예요? 라고 저한테 또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내가 거래처가 있거나 또는 내가 직원이 있거나 내가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있다. 이분들이 결혼을 했다. 또는 이분들의 부모님이나 친인척이 돌아가셔서 내가 장례식장을 방문했다. 라고 하면 사업상 관련된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첩, 부고 등이 뭐 비용 처리되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1년에 막 200장씩 이렇게 수집해서 오시는 분들 계세요. 52주니까 한 주에 4번 정도는 청첩을 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요. 조사관님이 불인정하겠죠. 접대비 너무 높게 들어가면. 그리고 또 누락되는 비용이 뭐냐면요.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는 것도 아니고 자동적으로 그냥 카드로 나가거나 아니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빠져나간다면 이거는 지출 준비금으로 다 저희가 비용 처리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현금을 지급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계좌이체 걸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세금 계산서 신청을 안 해놓으시면 그냥 모르세요. 그냥 놓치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도 몰라요. 통장에서는 그냥 놓치고 넘어가요. 부가세 신고나 소득세 신고 때. 그럼 세금 계산서 발행 요청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또 반문하시거든요. 공과금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뭐 통신비, 그 다음에 전기세 같은 거 있죠. 한국전력 뭐 이런 데 말씀하시는데 세금 계산서 발행 요청하시면 되고요. 세금 계산서는 어떻게 요청하냐, 거기 통화하신 다음에 팩스 번호 알려달라고 하시고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대표자 신분증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 팩스 보내시면 세금 계산서 발행해 주실 거예요. 아, 이것도 귀찮다. 그러면 아까 홈택스에 등록해 놓은 카드 있죠? 그걸로 그냥 자동이체 걸어 놓으세요.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창업 또는 사업자 등록을 낼 때 주의사항 및 비용 처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1인 창업하시는 분들 또는 그 사업자를 내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 또는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좀 어렵지 않게 풀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